안녕하세요. 오늘도 까치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예시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몰락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빚으로 넘어갔고 대다수 종들은 도망치거나 팔려나갔지만 월이라는 여종만은 끝까지 곁에 남아 병든 도련님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월이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그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 한 푼조차 없게 되자 김도령은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팔아 마님의 마지막 길을 편안히 모셔주십시오. 월이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장례 비용을 마련해 주려 했습니다. 김도령은 월이를 연모했지만 당장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에 눈물을 머금고 월이의 종문서를 다른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팔아야 했던 그 고통은 김도령의 삶을 영원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김도령은 반드시 월이를 다시 찾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으림을 다해 재기에 성공하여 지금의 유능한 이방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소문 끝에 월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탐욕스러운 대감의 집착과 마님의 질투 속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김이방은 고통받는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과 절박함에 떨었습니다. 미천한 이방의 신분으로는 월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월이를 지켜낼 유일한 힘인 벼슬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김이방의 간절한 노력과는 별개로 월이에게 위협은 시시각각 다가왔습니다. 대감은 월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야, 이리 와서 이 책을 서재로 가져다 놓거라.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습니다. 대감은 월이의 손에 책을 쥐어주며 손을 슬쩍 만졌습니다. 참으로 고운 손이로구나. 노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월이는 황급히 손을 빼며 물러났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급히 갈 거 없다. 내게 다른 볼일이 남아있는데. 월이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대감은 음흉한 눈으로 월이를 쳐다봤습니다. 마님은 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기어코 또 적의 집을 탐하는구나. 마님의 가슴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월이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마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월이를 섬뜩한 눈빛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감히 대감 서재에서 몸을 팔아 무슨 짓을 한 게야? 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가져다 놓으라 하셔서. 닥쳐라. 내 천한 주제에 감히 대감을 유혹하다니. 마님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월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월이는 비틀거리며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마님, 제발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입을 놀리느냐? 오늘 너의 버릇을 완전히 고쳐주마. 마님은 마루 귀퉁이에 놓인 단단한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몽둥이는 인정사정 없이 월이의 등과 팔을 내리쳤습니다. 월이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울음소리라도 크게 내면 더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대감 눈에 털끝만큼도 띄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시 한번 내가 대감께 아양을 떤다면 내년에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야. 매질이 끝나고 월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등짝에는 몽둥이가 남긴 선명한 핏멍이 들었습니다.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같은 양반댁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월이가 이 집에 팔려온 후 그녀의 고운 마음과 변치 않는 기품을 보며 가슴 깊이 연모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천한 머슴은 월이의 몸에 난 상처조차 어찌해 줄 수 없는 그저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월이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월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무력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귀한 약초를 꺼내 조용히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들킬세라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이는 방문 앞에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짐작이 갔지만 그 마음에 고마움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월이는 약초를 등에 바르며 이렇게 천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기구한 신세를 한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월이는 우물가에서 돌쇠를 만났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응, 월이야, 물 기르러 왔구나. 오라버니, 며칠 전에 약초를 놓고 가신 게 오라버니지요? 돌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느냐.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덕분에 몸이 많이 나았습니다. 월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이야,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마님의 성미가 보통이 아니시니.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어찌하겠어요. 저는 종이잖아요. 마님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굶으라면 굶어야 하는 것을요. 월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돌쇠는 그런 월이를 보며 안타까움에 주먹만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님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매질을 했습니다. 밥을 조금 태웠다고, 걸레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빨래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고, 핑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이방은 가끔 양반댁 근처를 지나다니며 월이의 안부를 몰래 살폈습니다. 월이의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는 것을 보며 김이방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월이를 구원할 떳떳한 벼슬아치가 되기 전에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그녀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이방은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월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는 반드시 시험에 붙어 월이를 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감이 월이를 소실로 삼아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월이를 이 집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조카를 불렀습니다. 조카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이름난 한량이었습니다. 마님은 조카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만 해주며 이보다 10배는 더 많은 돈을 주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모님? 우리 집 종년 하나를 내쫓고 싶구나.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으니 가장 확실한 도둑 누명을 씌워야겠다. 도둑 누명이요? 내 가장 아끼는 은비녀를 가져가서 저 계집년의 방 구석에 몰래 숨겨놓거라. 며칠 후에 내가 비녀가 없어졌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호들갑을 떨 것이다. 그러면 그것의 방에서 은비녀가 나올 것이고 도둑으로 몰린 그것은 관아에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지. 조카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요. 조카는 마님에게 돈을 받을 생각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아침 일찍부터 집안에 대소동을 벌였습니다. 큰일 났다. 내 은비녀가 사라졌어. 그 빈녀는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한 물건인데.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란 대감도 급히 나왔습니다. 은비녀가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분명 어제까지 장롱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사라졌어요. 집안에 분명 도둑이 있는 게 분명해요. 마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하인들을 훑어본 후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월희의 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마님은 승리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월희의 이부자리 밑에서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월희는 눈이 휘둥그레져 깜짝 놀랐고 억울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마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비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내 방에서 증거가 나왔는데. 하인들의 시선 속에서 대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하시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니. 도둑질한 노비를 그냥 둘 수는 없소. 네. 분부대로 당장 포조를 부르겠습니다. 월희는 두 손을 모아 울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대감마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월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월희를 끌고 갔습니다. 월희는 끌려가면서도 목이 터져라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님의 표정은 너무 의도적이었고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일부러 월희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희는 관아에 차갑고 어두운 옥에 갇혔습니다. 옥방에서 월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신세가 한스러웠습니다. 김이방은 월희가 포졸들에게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월희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김이방은 몰래 옥으로 갔습니다. 월희는 옥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월희야, 월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월희는 눈이 크게 뜨이며 김이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어찌 도련님께서 이곳에? 월희는 자신이 연모하는 분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죄송함과 기쁨, 슬픔이 뒤섞여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이방은 월희의 손을 잡기 위해 옥문 사이로 간절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희야, 나는 이 관아의 이방으로 너의 사건을 맡고 있다. 도련님, 저는 정말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은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김이방은 옥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 월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나는 안다. 내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보고 싶었다, 월희야. 너를 보내야 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월희는 떨리는 눈으로 김이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월희야, 부디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다. 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도련님 하지만 도련님께서 어찌? 믿고 기다리거라.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김이방은 품에서 따뜻한 밥과 두툼한 담요를 꺼내 월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춥고 배고플 것이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월희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도련님을 다시 만난 기쁨과 그 도련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벅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또는 월이를 신문하겠다며 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눈빛은 신문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종년이로구나. 소문이 사실이었군. 과연 미인이구나. 사또는 월이의 얼굴과 몸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월이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도둑이 아니라고? 증거가 명백한데?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월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말을 믿어줄 수도 있지. 허나 만약 내가 내 말을 잘 따른다면 말이다. 사또는 월이의 턱을 강압적으로 손으로 잡고 입술을 들이밀었습니다. 월이는 몸을 뒤로 빼며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감히 내 천한 노비 주제에 사또인 나를 거역하느냐? 바로 그때 김이방이 급히 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또, 급히 처리해야 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무슨 공문이기에 이렇게 급하단 말이냐? 한양에서 온 공문이옵니다.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사또는 할 수 없이 옥을 나섰습니다. 월이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김이방은 다시 옥을 찾았습니다. 놀라지 않았느냐? 네. 도련님 덕분에 정말 고맙습니다. 사또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내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어찌 다시 잃겠느냐. 사또가 다시 너에게 손댈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김이방은 매일 사또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또가 옥으로 가려 할 때마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방해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공문을 꾸미거나 관아에 소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사또가 지나는 길에 사고를 내는 위험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방, 요즘 어째 일마다 꼬이는 듯 싶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또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이방을 바라보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양반댁에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비녀 사건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귀를 세워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마님과 조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고모님, 그 계집종은 이제 관아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잘했다. 이제 대감께서 그 계집을 소실로 삼을 일은 없겠지. 그런데 고모님, 약조하신 돈은 걱정 말거라 조만간 주마. 돌쇠는 소름이 돋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짐작대로 역시 마님이 일부러 월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기고 발이 닳도록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김이방을 찾았습니다. 이방 날이 아주 급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야. 월이가 쓴 도둑 누명, 그것은 틀림없이 마님이 꾸민 일입니다. 정말 그랬단 말이냐? 김이방은 충격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들은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김이방은 분노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일을 우리 월이가 당하다니. 돌쇠는 그 말을 듣고 김이방이 월이를 단순한 억울한 누명을 쓴 노비로만 보는 것이 아님을 짐작했습니다. 돌쇠는 불안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좋아하는 월이를 김이방이 마음에 품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돌쇠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리, 월이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저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김이방은 돌쇠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월이를 살렸구나.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리, 저는 사실 월이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월이를 지켜줄 힘도 없습니다. 나리께서도 월이를 연모하고 계십니까? 만약 나리의 마음이 진정이라면 월이를 평생 지켜주십시오. 나리만이 월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이방은 돌쇠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내 역시 월이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보다 월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약속하마. 내가 반드시 월이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김이방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령 마님이 꾸민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해도 탐욕스러운 사또가 월이를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월이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고 다른 죄목을 씌워서라도 월이를 계속 가두어 둘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이방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이방이 월이를 구하기 위해 이방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과거 시험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이방, 한양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김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급히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과 기쁨에 깜짝 놀랐습니다. 월이를 구하기 위해 치렀던 그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원급제로 급제하여 새로운 사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이방은 주먹을 다시 한번 불끈 쥐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이제 김이방은 자신이 일하는 이 고을의 사또가 되어 월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파발이 도착했습니다. 옛 사또는 탐욕과 비리가 드러나 파직되었고 이 고을의 이방이었던 김이방이 새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개 이방이 사또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옛 사또는 황급히 짐을 꾸려 떠났고 김이방은 당당히 관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김 사또의 첫 번째 일은 옥에 갇힌 죄수들을 재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월이의 사건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양반댁의 마님과 그 조카를 당장 불러오너라. 곧 마님과 조카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마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또,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까? 은비녀 도둑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려 한다. 모르는 척하지 말거라. 월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마님은 들킨 듯이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사또는 조카를 가리켰습니다. 저자가 내 조카가 맞느냐? 그렇습니다만 이자가 내 명을 받고 은비녀를 훔쳐 월이의 방에 숨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물론 목격자도 있다. 조카는 얼굴이 겁에 질려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모님,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양반댁 마님은 조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카는 결국 고모님의 명을 받아 은비녀를 훔쳐 월이의 방에 숨겼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녀자의 질투심 때문에 억울하고 무고한 종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이는 중죄다. 당장 이 자리에서 월이에게 용서를 빌고 벌금과 함께 장을 맞아야 할 것이다. 마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략이 옛 이방이었던 김사또의 손에 의해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월이를 당장 옥에서 풀어주어라. 월이는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늠름하고 당당한 사또의 복장을 한 김이방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리, 아니 사또, 월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사또는 월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를 지킬 힘이 생겼다. 오랜 세월 동안 너를 멀리서 지켜만 보았다. 한 번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이제 너를 떳떳하게 품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월이는 김사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깊은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옥에서 처음 도련님을 배웠을 때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월이는 그의 깊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그렇게 오래 월이의 눈에서 억눌렸던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김사또는 월이를 양반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으니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사또의 가슴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월이가 다시 그 집에서 혹독한 구박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김사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구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여전히 월이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월이를 내 소실로 삼으려 하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오랫동안 눈여겨본 계집이오. 소실로 삼을 테니 그런 줄 아시오. 마님은 분노와 질투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월이를 이 집에서 영영 멀리 보내버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몰래 인신매매를 하는 장사치를 불렀습니다. 이 계집을 데려가서 멀리 팔아넘기시오. 다시는 이곳로 돌아올 수 없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은자열량이요. 좋습니다. 내일 밤에 데려가겠습니다. 다음 날 밤 월이는 잠들어 있다가 갑작스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월이를 포대에 넣고 들쳐매고 나갔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급히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김사또는 잠에서 깨어 돌쇠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월이가 납치당했습니다. 마님이 인신매매 장사치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김사또는 지체 없이 포졸들을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밤길을 달려 고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이를 실은 수레를 발견했습니다. 멈춰라. 장사치들은 그 자리에서 붙잡히고 김사또는 급히 월이가 실린 포대를 풀었습니다. 사또, 김사또는 월이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왔다. 김사또는 장사치들을 관아에 가두고 다음 날 양반댁 마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노비를 불법으로 인신매매하려 한 죄. 이는 나라의 법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벌금형에 처하겠다. 그리고 당장 월이의 종문서를 내놓아라. 종문서를요? 그렇다. 월이는 이제 너희 집의 종이 아니다. 내가 월이의 종문서를 사드리겠다. 마님은 할 수 없이 월이의 종문서를 내놓았다. 김사또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월이의 종문서를 샀습니다. 이로써 월이는 양반댁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김사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김사또는 월이를 관아로 데려왔습니다. 월이는 불안한 얼굴로 김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사또는 월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긴 침묵을 깨고 오랜 세월 품어온 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그리고 너를 소실로 삼으려는 대감이나 너를 탐하는 사또와 같이 한다. 월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리, 월이야, 나는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연모했다.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싶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또의 부인이라니 천한 노비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나리 곁에 있고 싶습니다. 김사또는 감격에 차 월이를 다시 한번 품에 꽉 안았습니다. 며칠 후 이고을의 사또가 천안노비 출신이었던 월이를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사또가 월이를 구하기 위해 했던 일들과 김사또의 고든 성품을 아는 이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사또는 돌쇠의 공을 치하하여 그를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돌쇠는 이후 김사또의 곁에서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 되어 두 사람을 지켰습니다. 김사또는 이후 어진사또로 이름을 떨쳤고 월이는 사또 부인으로서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김사또와 월이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